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꼭 알고 가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채 10분도 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기업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바탕이 있는데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섬나라라고 보면 돼요.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 집약형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반도체 쪽 시장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반도체에 먼저 뛰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드러냈고 그 뒤에 후발주자 기업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우리의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요즘에 가장 많이 뉴스에서 보이는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발 해가지고 수요가 엄청나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웨이퍼예요. 반도체를 설계할 때 당시의 이 모습인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적층 단수 현황이라고 적혀 있죠. 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반도체를 여러 겹을 쌌습니다. 이 여러 겹을 쌓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심심해서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썼냐면은 이 웨이퍼가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와서 사진이 조금 피자 도우처럼 커 보이지 실제로는 되게 작습니다. 물론 크기가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좀 작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엄청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올려버리죠. 건물을 높이 올려 쌓아버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는 고층 빌딩을 설계하는데 아주 특화된 기업이다. 그게 지금 몇 층이에요? 321단. 이 반도체 하나를 321단을 쌓아가지고 같은 면적이더라도 다른 타사 제품에 대비해서 쌓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기술력은 얼마나 높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데이터끼리 빠르게 통신이 가능하느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우리가 지금 낸드 플래시, 다시 말해서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기업이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수십 개월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그게 언제부터? 7월 달부터였습니다. 23년 7월부터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즉 지금은 턴어라운드 기간이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의 기사 내용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에 대해서 잠정액을 SK증권 반도체 한동희 리서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실제로 진짜로 턴어라운드 했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전 7월달 대비해서 수출액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턴어라운드라는 내용이 시사가 보도가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감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더욱더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바로 AI 시장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AI 투자 상황입니다. 투자를 할 때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러한 기업들은 현재 지금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의 오픈 AI,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LG, 더 나아가서 KT 이렇게 대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이유가 분명히 이 시장은 결국에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 정말 핫하죠. 엔비디아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카드인데요. 약 45,600달러입니다. 이거는 약 하나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첨단 AI, 다시 말해서 군사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 그 GPU에 대해서 엔비디아 제품을 엄청 많이 사가니까 안 돼. 너희들은 미국의 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사갈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오히려 엔비디아 측에서는 성능을 조금 낮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발주를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6조 원 정도 반도체를 사갑니다. 중국만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우디 오일머니가 AI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수천 개를 H100 GPU를 55만 개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시사를 하냐? 결국에 시장이 돈이 몰리는 방향성은 AI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자본의 끝은 결국 AI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모든 종목 다 하락해도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당장 반도체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정도 마이너스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간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 이 돈의 종착지가 어딘지만 알고 있는 그 흐름을 잡고 있다면 결국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우디가 왜 돈 많은 그 나라가 이 AI 생성형 AI에 뛰어들려고 엔비디아의 칩을 엄청나게 발주를 했겠습니까? 지금 안 사면은 뒤처질 것 같고 재고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오일로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은 이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에서 모든 게 전기차나 수소로 다 대체가 되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일만 나오는 걸로 앉아 있다가는 우리의 지금 패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이걸 뛰어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시장의 돈은 AI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협력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HBM의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HBM3E 제품이 나왔는데 이건 기존에 당연히 HBM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제품이겠죠. 이런 게 근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적어냈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시제품을 공급을 한다. 이 시제품을 공급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 업계 쪽에서는 시제품을 공급했다라는 거는 개발이 다 끝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과 호환성에 대해서 테스트만 끝나게 되면은 양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죠? 엔비디아는 연내 2023년 내로 H100 한 대당 6천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을 55만 개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죠. 8월 22일 엔비디아는 8%까지 올랐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약 0.28% 상승하고 오히려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시 20분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5시 20분이에요. 이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결정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나오게 되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즉 SK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상당히 탄력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11만 7,8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주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놓고 10만 원대 이상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계속 몇 달 내내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까지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어떻게 됐냐? 6월은 약 7조 3,059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추세이고 AI 쪽으로 모든 자금이 다 쏠리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기업들 모두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AI에서 대장주가 어떤 거라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사가 어디라고요?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반도체 투자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설비 혹은 장비를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 또한 엔비디아에 달려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